시편 26장은 굉장히 아주 간단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조, 이 불망, 이 불사수. 아주 간단하죠. 공자는 조저, 낚시질은 했으나 이는 여기서 그러나 불망, 그물질을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요 이건 좀 이따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줄 달린 화살이라고 해서 화살로 새를 잡았으나 이런 얘기죠. 화살을 쏘아 새를 잡더라도 불사수, 잠자는 새는 쏘지 않았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이걸 의역해보면 그냥 공자는 사냥에서도 바로 정당한 방법만 사용했다. 이런 얘기예요. 불합리한 방식이나 과도한 방식으로 금을 넣거나 잠자는 새를 잡는 그런 과도한 방식으로 생명을 해치는 일은 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 얘기는 아주 간단하지만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공자는 낚시질했으나 그물질은 하지 않았다. 낚시질하다 이런 쪽. 다른 말로 유혹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유혹하다, 탐하다. 불망은 그물질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공자는 낚시는 하였으나 그야말로 남역은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불망. 그물로 아주 많은 고기를 잡는 남역은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 여기서 낚시, 요거는 개별적 절제된 방식으로 가되 바로 남역은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익불사수, 요거는 여기서 주어는 바로 공자죠. 공자는 활쏘기는 했으나 그리고 이가 지금 여기서 생략되어 있죠. 여기처럼 낚시질 했으나 이가 있어야 되는데 새총으로 줄이 달린 화살로 잡았으나 여기 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즉 주어와 접속사가 지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완벽하게 쓰면은 공자는 생략되어 있는 주어, 그 다음에 그리고 불사수, 잠자는 새는 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이 아주 생소한 말인데 익이라는 것은 어떤 사냥이냐? 이것은 바로 옛날에 줄이 달린 화살이 있었다고 해요. 그게 줄이 달린 화살로 새를 잡는 그런 사냥 기술을 얘기하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오냐? 고대 중국에서 이거는 바로 화살대에 긴 줄을 메어두는 그런 것인데 그거는 바로 새에 맞으면은 이 화살로 새가 맞으면은 그 줄을 끌어당겨서
이 새를 도망가게 못하게 하고 잡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오늘 같은 그런 그 화살을 쓰지, 줄라든 화살을 썼느냐? 고대 중국에 의해서는 지금 이 낚시나 활석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2500년 전 춘추시대의 활석이니까 이때 활석이는 예에서 이 사냥도 군사 훈련의 하나의 일종으로 봤다. 군사 훈련의 하나로 봤지 그냥 개인이 수렵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러한 사냥 이런 그 자체가 군사 훈련의 하나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거의 사용은 바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이건 바로 정당한 방법과 기술 그리고 힘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과도한 잔혹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면승부이며 예에 맞는 사냥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강조했으니까. 그리고 사숙은 바로 잠자는 깨어있지 않는 그런 그 새를 쏘지 않았다. 잠든 새는 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인간의 비겁함을 나타낸 것이죠. 비겁하게 잠자는 새를 쏘는 것은 인간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유의에 맞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바로 잠자는 새를 쏘는 것은 바로 불임이다, 인연이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냥을 하되 잠든 새를 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의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는 바로 절제된 사냥이 정당한 방법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자연에서 낚시를 모형하되 자연에서 필요한 것만큼만 잡아라 이런 의미. 그런데 그물은 금지한다. 그물은 금지한다. 그러니까 과도한 남용을 금지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잠든 새는 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바로 비겁하고 그리고 또 잔혹한 행동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바로 공자 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신중함 또 절제 그런 그 실천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자 10주의 원문을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주자 10주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바로 조치기, 조라는 것은, 낚시라는 것은, 조는 자신의 이익만을 취득하는 것이니, 자신의 이익만을 취득하느니, 만물을 해치지 않는다. 불의. 행하지 않는다. 뭘 해치지 않는다. 만물에 해치지 않는다. 어떻게? 심하게. 만물을 지나치게 해치지 않는다. 즉, 낚시는 이렇게 자기의 말하는 것만 취득하니까 만물에 심히 해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은 많은 것을 죽인다. 이런 얘기죠. 그물은 한 번에 많이 죽임으로 해가 크다.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취할 만큼만 취하는 낚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만물을 크게 해야지는 않으나 그물은 많은 것을 해치니까 바로
해가 크다. 요런 직주에서 얘기했죠. 그 다음에 주살이기라고 해서, 이 이흙도 자기가, 자기에게 얻을 만큼만 취한다. 이런 얘기죠. 줄매기 그 활속에도 역시 필요한 만큼만 취함으로 불의 기생, 그 생명에 해가 되지 않고, 또 사숙, 잠자는 새는 쏘지 않으니 신이 잠자는 새에게 쏘면은 신이 심하게 해침으로 그래서 금지된다 이런 얘기죠. 다시 한번 보면은 주살이기라고 해서 이건 줄매기 줄을 베서 쏘는 화살, 이거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큼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큼만 취함으로 그 생명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 또 하지만 잠자는 새, 사속, 잠자는 새를 쏘는 것은 바로 생명을 심하게 해침으로 잠자는 새를 쏘는 것은 생명을 심하게 해침으로 금지된다. 금지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 철학적인 의미는 바로 생명이란 최소한의 존중, 이걸 얘기해요. 생명은 최소한 존중해야 된다. 만물의 생명, 인간의 생명이 아니라 새나 물고기나 이런 생물까지도 최소한 존중해야 된다. 즉, 잡아야 할 때만 정당한 방식. 이것만 택해서, 이렇게 정당한 방식으로, 택해서, 잡지, 이렇게 그물을 치거나 해서 필요 이상은 잡지 말아야 된다. 이런 철학적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힘의 윤리. 즉, 상대가 반격하지 못하는 무방비 상태. 잠자는 새는 무방비 상태죠. 이런 상태 때 공격하지 않는 것. 즉, 약자를 함부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정치 지도자나 리더에게도 리더의 절제도 요구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과도한 이익 추구나 이렇게 그물로 남획하는 과도한 이익 추구나 쉬운 승리, 잠자는 새를 잡는 그런 것은 올바른 정치의 도리가 아니죠. 그래서 공자는 행동에서도 이런 조그만 행동에서도 정도를 지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백하고 절제된 태도를 얘기했죠. 즉 자연을 이용하되 파괴하지 않는 것, 남획 같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환경 파괴를 방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즉, 잠자는 새는 쏘지 않는다. 무방비 상태로 있는 약자, 상대가 반격하지 못하거나 무방비 상태일 때는 공격하지 않는 것은 2500년 전에
공자가 말한 얘기인데, 즉 약자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는 현대법에서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피고인이 무지나 공포, 경제적 빈곤이나 법률 지식이 부족으로 인해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즉 공자가 말한 이 구절에서 이 잠자는 새를 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이라는 것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고인이 무지, 공포, 경제적 빈곤, 법률 지식이 부족할 때는 변호인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도 사형이나 무기나 3년 이상의 수용이 가능한 범죄는 반드시 변호사를 수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국선변호인제도라고 하는데, 이는 바로 고대의 원칙인 무방비 상태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제를 자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국가 권력의 이 오남 형방비, 힘의 우위가 절제되지 않으면 폭력은 무한화된다. 그런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현대 환경윤리와도 연결을 해보면은 이 장은 바로 공자의 생태적 절대정신을 보여주는 대표 구절입니다. 환경윤리 측면에서 보면은 바로 공자의 행동에서 악신은 하되 거물질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대 환경윤리로 해석해 보면은 지속 가능한 자원을 사용해야 된다. 소규모 채취는 허용되지만 생태계를 파괴하는 남획은 금지된다. 그러니까 그물질할 때도 치어라고 해서 아주 어린 고기들 치어를 잡으면은 법에 위반되는 그런 것도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공자는 사냥을 하되 잠자는 새는 쏘지 않는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바로 약자나 생태적 취약성을 보호하고 생태계의 번식기나 휴식기, 취약기를 보호하는 그런 윤리죠. 그래서 공자는 이미 자원 이용이 생태계 배려, 자원 이용의 균형과 생태계 배려, 지속 가능성이라는 현대 환경윤리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현대 공직자의 윤리와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자연윤리, 그것을 넘어서 공직자 지도자의 윤리 원칙을 확장될 수 있습니다. 즉 절대된 권력 사용, 악시하되 거물질을 하지 않는다. 권력은 필요할 때 절제하여 사용해야지 광범위하게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무방비, 약자를 공격하지 않는다. 잠자는 새를 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방어할 수 없는 약자를 괴롭히지 않는다. 지위를 이용해서 약자를 해치는 것은 치약의 행위라고 봐죠. 그래서 목적보다 과정의 윤리가 중시하고 있죠. 공자는 효율적이니 많이 잡자. 그물로 잡으면 엄청 많이 잡을 수 있고 효율적이죠. 그러나 과정이 비주가 그걸 잡는 그물로 치어까지 잡아버리면 너무 비정하다는 것을 공자는
2500년 전에 예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현대 공직자는 효율보다도 공정을, 성과보다도 절차적 정의를 지켜야 한다는 점과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되겠죠. 즉, 권력의 절제, 약자 보호, 공정한 절차, 현대적 공직자 윤리와도 이렇게 상통하는 그런 기절인 것입니다.